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버뮤다 섬을 이은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의 삼각지대라 불리며 미스터리한 장소를 떠올릴 때면 대부분 가장 먼저 언급되는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선박과 항공기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차원의 문, UFO 납치, 크라켄 괴수설 등 각종 음모론과 돈벌이 수단으로 그야말로 최고의 미스터리 생산지대였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허리케인도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 사고도 자주 발생하지만 지금처럼 GPS가 잘 발달한 시기도 아니었기에 구조 신호를 보내기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플로리다 인근은 대서양 무역이 활발한 곳이기에 오가는 교통량이 버뮤다 삼각지대로 밀집되어 사고 건수가 많았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130만 제곱킬로미터의 대한민국의 약 13배의 넓은 면적에 비해 오히려 다른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보다 비슷하거나 더 적었지만 유독 이곳에서 각종 사고를 두고 언론사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한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써내려가며 더욱 유명해지고 우리에게 버뮤다 삼각지대는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버뮤다 삼각지대의 진실을 알아가며 미스터리는 사람들에게 서서히 왜곡으로 포장된 도시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의문의 선박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백여 척의 선박 실종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흔적도 잔해도 찾을 수 없는 곳, 악마의 호수라 불리는 중국판 버뮤다 삼각지대 파양호 미스터리입니다. 중국 장시성 북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담수호로 양쯔강과도 이어져 있는 파양호는 그 면적만 약 5만 제곱킬로미터로 아주 거대한 호수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심이 8m로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넓은 곳과는 비교하기 힘든 이곳에서 1960년대 초에서 1980년대 말까지 배 200여 척, 실종자만 무려 1600여 명의 운 좋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악마의 호수, 중국판 버뮤다 삼각지대 파양호의 미스터리한 실종이 알려지게 된 사건의 시작은 1945년 4월 16일 일본의 2000톤급 운송선 고베마루호가 200여 명의 군사를 태우고 파양호 위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양호를 건너던 고베마루호는 그 흔적도 없이 호수 위에서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중일전쟁 중 중국으로부터 약탈한 막대한 금은보화를 싣고 있던 고베마루호는 일본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군자금이 실려있던 상황이었기에 이 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침몰의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지만 중국군의 게릴라 공격으로 고베마루호가 침몰당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양호는 일본군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기에 중국군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실종된 고베마루호는 중국군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그 어떠한 무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야마시타 해군 대령을 필두로 20명의 조사단을 파양호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양호로 갔던 조사단 중 야마시타 대령을 제외한 모든 대원이 실종되는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됩니다. 야마시타 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20명의 잠수대원은 파양호를 조사하던 중 검은 연기에 휩싸이며 모두가 실종되었고 자신만 그곳에서 겨우 빠져나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번의 실종 사고가 있었지만 일본군에게는 고베마루호에 실린 군자금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지속적인 탐사를 진행하지만 잔해조차 찾을 수 없었고 실종의 원인도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근에 있던 마을 주민들도 파양호를 악마의 호수라 부르며 접근하길 꺼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마을 주민에게 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약 2000년 전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려와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그 이후 호수를 지나는 배들이 모두 검은 안개에 휩싸이며 사라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고베마루호의 침몰 지점, 원인, 실종자 그 어떠한 것도 찾지 못한 채 수색을 포기하게 됩니다.
고베마루호가 실종된 이후로 파양호를 지나는 선박들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 무려 200여 척의 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1984년 8월 3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13척의 배가 한 번에 사라져버리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에 중국 정부도 실종 사건의 원인을 조사했으나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파양호의 미스터리한 실종 원인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기상 전문 연구팀이 꾸려져 조사를 진행하던 중 파양호의 상류 지점인 노야묘에서 특히나 선박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곳은 폭이 넓은 곳은 15km에서 가장 좁은 지점이 3km로 이 좁은 지점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파양호 남부의 유속이 평균 초속 0.3m인 반면에 노야묘의 가장 좁은 지점인 곳에서 초속 2m의 유속으로 또 유일하게 초속 13m에서 최대 51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으로 북쪽에서 바람이 불며 입구 양쪽에 위치한 산봉우리들이 바람을 압축시키며 폭이 좁은 노야묘 부근에 이르러 빠른 유속과 강풍으로 인해 파도와 소용돌이가 발생했고 그 원인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파양호 호수 밑에 형성된 마그마가 호수 바닥의 틈을 통해 가스와 함께 새어나오며 가스는 수면 위로 올라와 전설 속 검은 안개처럼 형성되고 또 마그마와 가스로 인해 뜨거워진 호수 아래쪽 물과 수면의 차가운 물이 만나며 밀도차로 의해 급격한 대류 현상이 발생하고 그 위를 지나던 선박이 침몰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에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 침몰했다면 그 흔적들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실종된 선박들의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가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은 더욱더 미스터리한 이야기만 돌게 되는데 지하에 수많은 동굴이나 틈이 형성되어 잔해가 그곳에 빨려 들어가며 그 위로 두꺼운 모래층이 빠르게 형성되어 발견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마그마로 인해 모두 녹아 사라졌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호수에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기 시작하며 사람들에게 더욱 의문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드디어 파양호의 실종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찾을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오랜 가뭄에 파양호의 물이 줄어들며 밑바닥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조사에 놀라운 발표를 하는데 파양호의 고베마루호를 비롯한 선박들이 실종된 것은 사실이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호수 바닥에 동굴이나 갈라진 틈이 존재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는 2011년 중국은 파양호를 국가수중문화재 일제 조사에 포함하며 다시 한번 파양호 전체를 탐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선박 잔해의 흔적도 실종된 사람들의 시신도 그 어떠한 작은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고 종료되어 아직도 파양호의 실종 미스터리는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버뮤다 삼각지대는 이곳 파양호가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전설 속 미지의 무언가라도 존재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면 이 모든 실종 사건은 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인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